비궁 첫 번째 장. 아득한 옛날, 태초의 기운이 세상 만물과 생명처럼 교감하며 유려하게 흘렀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들의 순수하고 지극한 염원, 그리고 하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대지 위에 모여들어 지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를 탄생시키려는 위대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 존재는 하늘의 선택을 받고 땅에 속박된 운명을 벗어나 구름을 뚫고 거침없이 솟구쳐 올라 마침내 푸른 창공을 자유로이 누비는 용이 되는 실로 장엄하고도 거룩한 운명을 부여받았다. 수천, 어쩌면 수만 년에 이르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 존재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독 속에서 뼈를 깎는 인내와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의 비늘 하나, 숨결 하나의 우주의 기운이 응축되었고 마침내 모든 고난을 초월하여 하늘로 솟아오를 승천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다. 온 세상의 기운이 그에게 집중되고 모든 존재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탄생과 신성한 변화의 순간을 경건하게 지켜보던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극이 벌어졌다. 그것은 자연의 거대한 재해나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힘 때문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존재의 탄생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장 깊은 신뢰와 믿음을 보냈던 바로 인간들의 더덥고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가섰던 신성한 존재를 향한 비열하고 잔혹한 배신이었다. 인간들의 추악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존재의 발목을 잡아챘고 하늘로 솟구치려던 신성한 기운은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라는 독에 오염되어 산산이 흩어지며 처참하게 땅으로 추락했다. 하늘에 닿지 못하고 가장 신뢰했던 존재들에게 잔혹하게 버림받아 대지에 묶인 채 처절히 좌절한 존재는 본래 품었던 맑고 순수한 빛, 만물을 이롭게 하려 했던 본질의 색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인간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증오, 풀리지 않는 원한만이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그의 존재를 잠식했고 그는 결국 차갑고 비극적인 어둠 속으로 끝없이 침잠했다. 용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본질이 뒤틀리고 타락해버린 존재, 그는 그렇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슬프고 외로운 악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끔찍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은 그 순간 땅 깊숙한 곳, 혹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심연 속에 단단히 심어졌다. 시간의 흐름 속의 사람들의 피상적인 기억 속에서는 점차 희미해지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비극은 인간 본연의 어두운 심연 속으로 혹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깊은 행간 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어 오랫동안 살아 숨쉬며 맹렬한 도끼를 키웠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배신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끊어낼 수 없는 끔찍한 저주처럼 대물림되며 반복될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 거대하고 맹렬한 운명에 수레박히는 과거의 깊은 상처와 악신의 응축된 원한을 품은 채 멈추지 않고 현재를 향해 쉼없이 그리고 파괴적인 기세로 굴러오고 있었다. 마치 깊은 밤,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황량한 무덤가에서 홀로 그러나 끈질기게 뿌리내려 자라나는 독초처럼 아득한 과거의 원한은 현재의 불안과 혼돈으로 자라나 세상을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득한 신화의 시간에서 인간의 역사는 빠르게 흘러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인간들의 삶이 고유한 방식으로 영위되던 조선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야기는 고즈넉하면서도 동시에 범접하기 어려운 엄중한 위험이 느껴지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부이자 모든 권력이 집중된 궁궐의 모습으로 전환된다. 화면 가득 펼쳐진 궁궐의 풍경은 보는 이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터뜨리게 만든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혹은 계절에 맞는 햇살은 겹겹이 이어진 기와지붕 위에서 부서지듯 반짝이며 궁궐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화려하게 칠해진 단청은 오색 빛깔로 고운 자태를 자랑하며 조선 건축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넓은 궁궐 마당과 구불구불 이어진 복도를 따라 궁녀들과 상궁들이 조용하고 재빠르게 각자의 처소나 임무를 향해 움직이고 관리들은 나라의 정사를 논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지극히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상적인 나라의 중심부 같았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외면 아래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겁고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낮게 깔려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고요함처럼 이 완벽해 보이는 평화가 아주 사소한 균열로 인해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위태로움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알 수 없는 소름이 등골을 타고 돋는 듯했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궁궐의 담벼락 아래에서 혹은 인적이 드물어 고요함만이 감도는 복도의 깊숙한 모퉁이에서 불길한 기운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드는 듯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혹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알아채기 어려운 어떤 어둠의 존재가 궁궐 깊숙한 곳곳에 숨어 도사리고 있으며 그 존재가 서서히 자신의 힘을 드러내어 이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고 혼돈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예감이 궁궐 전체를 집어삼킬 듯 감돌았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단지 왕이 거처하고 나라의 정사가 논의되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훨씬 넘어선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았다. 그곳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권력이 집중된 심장부였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의 가장 원초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끊임없이 충돌하고 증폭되는 욕망의 소용돌이였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욕심과 그로 인해 피를 부르는 비정한 암투,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기심과 질투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탐욕,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이나 빼앗긴 소중한 것에 대한 사무치고 풀리지 않는 깊은 원한. 이러한 강렬하고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들이 궁궐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어둠의 기운을 응축시키고 증폭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드라마 귀궁은 바로 이 궁궐의 이중성, 눈에 보이는 찬란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운 겉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어둠과 이기심,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들이 만들어내고 증폭시킨 불길하고 위험한 기운들의 강렬한 대비를 아주 섬세하고 효과적인 연출과 묘사로 포착하여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1화의 초반부는 이러한 강렬한 분위기 구축을 통해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궁궐이 단순한 역사적 공간이 아니라 특별하고 위험하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들의 중심지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이야기의 무대를 세운다. 이 드라마의 중요한 특징이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바로 정식 역사 기록이 아닌 야사에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들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인 정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왕들의 업적이나 주요 정치적 사건들, 명신들의 행적 등이 아니라 역사의 주류 기록에서는 비켜나 민간에서 은밀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혹은 정사에는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권력의 입맛에 맞게 배제된 비공식 기록에 나오는 귀신과 요괴, 기이한 사건과 관련된 괴담들. 이러한 소재의 선택은 드라마에 전에 없던 신선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공포감과 몰입도를 더한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책의 행간에 숨겨진 조선시대의 어둡고 신비로운 이면의 역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야사 속 귀신들은 종종 왕이나 사대부 같은 권력층보다는 평범한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원한은 종종 당시 사회의 부조리나 권력의 부패, 혹은 개인적인 비극과도 깊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허구를 넘어선 사회 비판적인 깊이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 1화의 초반부에서는 이러한 야사 속 귀신들이 왜 오랜 잠에서 깨어나 현세, 특히 조선의 심장부인 궁궐에까지 나타나 인간들을 홀리고 괴롭히며 활개를 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들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암시적으로 제시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된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최고 권력을 향한 멈추지 않는 탐욕은 악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게 하며 누군가를 향한 지독하고 풀리지 않는 원하는 새로운 악귀를 탄생시키거나 기존의 귀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루지 못한 꿈이나 빼앗긴 소중한 사람 혹은 빼앗긴 삶에 대한 사무치고 응축된 하는 영혼을 속박하여 이승을 떠돌게 만들거나 인간에게 해를 가하게 한다. 이러한 강렬하고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들이 덩어리를 이루어 형체를 가진 귀신이 되고 그 귀신들이 현실 세계, 특히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인간을 현혹하고 타락시키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서사가 펼쳐진다. 특히 인간의 어두운 마음과 욕심이 가장 직결되고 증폭되기 쉬운 공간인 궁궐은 이러한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그 힘을 키우며 인간을 현혹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가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1화 초반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드라마의 세계관을 더욱 탄탄하고 설득력 있게 구축하며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의 배경과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인다. 이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어둠과 혼란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진 귀궁의 세계에서 이 거대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이끌어갈 두 명의 특별한 존재가 각자의 길에서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 강하게 암시된다. 아직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힘에 이끌려 서로를 향해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명은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온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압도적인 강렬함과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감을 내뿜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의 주변 공기는 무겁고 차가우며 그의 눈빛은 시대를 초월한 고독과 체념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응축된 힘과 알 수 없는 목적이 느껴진다. 그의 이름은 강철. 용이 되지 못한 악신이다. 다른 한 명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며 인간적인 연민과 동시에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닌 작지만 단단한 작은 불꽃 같은 존재. 그녀의 주변 공기는 신비로우면서도 위태로운 기운을 품고 있으며 그녀의 눈빛은 세상의 고통을 헤아리는 듯 깊고 슬프다. 악귀를 느끼고 퇴마의 힘을 지닌 인간 무녀, 그녀의 이름은 열이. 이 두 존재는 너무나 다른 본질과 방식으로 이 불안정한 세계에 존재하며 마침내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악신 강철과 인간 무녀 열이. 본질적으로 극과 극에 놓인 두 존재의 대비는 그 자체로 강렬한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하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얽히고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그들의 등장은 이 위태로운 세계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1화의 아주 초반부에서는 이 두 주인공의 구체적인 과거사나 모든 특별한 능력이 소설처럼 자세히 서술되지는 않는다. 그저 베일에 쌓인 채 그들이 이 거대한 어둠과 혼란에 맞서 싸우고 뒤틀린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귀궁이라는 길고 복잡하며 위험한 이야기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시작이 될 거라는 강력한 암시만이 계속해서 제시된다. 마치 잘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의 장엄한 서막처럼,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슴 시리도록 매혹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하고 독자에게 선전포고하는 듯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강렬한 서술이다. 1화의 초반부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섬세하고 깊이 있게 기획되고 연출되었는지 여실히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시각적인 특수효과나 즉각적인 오락적인 공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지, 인간 본연의 어떤 나약함이나 추악함이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고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더불어 교묘하게 숨겨진 이러한 철학적인 깊이와 탄탄한 서사의 기반이 귀궁 1화 초반부의 중요한 매력이며 독자 혹은 시청자를 이 복잡하고 위험하며 매혹적인 세계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숙이 끌어들인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은 마치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폭발 직전에 이른 화산의 분화구와 같다.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곧 터져 나올 엄청난 힘과 비밀이 응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힘들이 곧 분출되면서 두 주인공 강철과 열이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장엄한 서막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질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만남을 향해 쉼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아간다. 귀궁 1화의 파트 1은 이렇게 아름다움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는 궁궐이라는 상징적이고 특별한 공간을 배경으로 아득한 과거의 비극과 그 비극이 현재에 미치는 어두운 영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하고 위험하며 매혹적인 이야기에 대한 강력한 예고를 매우 풍성하고 세밀한 묘사와 서사를 통해 담아내며 드라마의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귀궁이라는 특별하고 위험하며 매혹적인 세계의 독자 혹은 시청자를 발을 들여놓게 하는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첫걸음이다. 자, 귀궁 1화 이야기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될 거대한 서사의 서막을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귀궁의 두 주인공, 악신 강철과 인간 무녀 열이의 운명적인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본질을 가진 두 존재가 처음 마주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의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서 느끼는 알 수 없는 이끌림과 동시에 강렬한 경계심까지 더욱 세밀하고 생생하게 소설처럼 풀어낼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